안녕하십니까, 백설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에서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선 불확실성도 완화됐는데요. 시장의 부담 요소들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는 4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먼저 보시면요.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3대 지수는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조금 줄여갔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0.88% 오른 28,837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64% 상승하며 3,534선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2.56% 크게 올라주며 11,876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먼저 3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JP모건과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주들을 필두로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들의 3분기 평균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만큼 실제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기술주 랠리를 주도한 것은 애플이었습니다. 신제품 공개를 앞둔 기대감에 6% 넘게 뛰었는데요. 아마존도 프라임데이 쇼핑 이벤트를 앞두고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프라임데이는 유료 멤버십인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한다면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재정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석유 산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가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60%가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누가 당선되든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더라도 부양책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재가 많았던 뉴욕 시장은 모두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은을 사라고 권고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인 미하일 스프로기스는 은은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중심인 글로벌 인프라 경기 부양에 확실한 수혜자로 돋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태양광 투자는 18%에 이르는 은의 산업 수요와 10%에 이르는 은의 총 수요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초 은에 대한 순매수 전략을 주도한 뒤 은 가격이 50% 급등하기 직전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이 기록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0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완전 자율주행 FSD 버전을 출시합니다. 다만 FSD는 일부에게만 제공될 예정인데요. 테슬라가 소유주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오는 20일 리미티드 FSD 베타 버전이 출시되고 처음에는 전문가와 신중한 운전자 등 소수의 사람에게만 한정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배터리데이에서 머스크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재수정할 것이라며 자동차 신경망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측이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과도하게 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금융위도 즉각 설명 자료를 내고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금융위의 이 같은 해명에도 강 의원은 위원장은 과장이 아닐 것이라 했지만
여러 정황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기금이 하반기 들어 4조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기금이 자체 목표 비중상 아직 과매수 상태라 당분간 코스피 매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달 들어 매수 우위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연기금의 귀환이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하반기 들어 매달 1조 원 이상씩 순매도세를 지속했는데요. 연기금은 지수가 2100선에서 2450선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동안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과 밸류에이션 등을 이유로 매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하락했습니다. 0.02% 소폭 하락한 93달러 3센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50전 하락한 1146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NDF 역의 환율이 1148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이폰 12가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예년보다 일정이 한 달 정도 늦어지면서 애플 팬들의 기대감은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달 23일부터 1차 출시국에 발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는 4가지 종류로 출시되고 모두 5G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폰과 5G 관련 섹터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코스닥 온라인 글로벌 IR을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코스닥 상장 기업의 해외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 온라인 IR에는 오스코텍과 브릿지 바이오, 알테오젠, 제넥신, 휴젤, 그리고 제테바가 참여하고요. 온라인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1대 다 미팅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시행 계도 기간이 시작됩니다. 대중교통이나 공동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인데요. 오늘부터 한 달 계도 기간 후 다음 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는 거리 두기가 몇 단계든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다중 이용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3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이 발표됩니다. 정오에는 9월 금융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프라임데이를 개최하고요. 9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